돈이 쌓이는데 내 통장은 비어 있는 것 같아서 허탈하신 적 없으신가요? 얼마 전에 저를 다급하게 찾아온 한 스타트업 대표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3년간 급성장해서 매출이 500억이나 되고 이익이 한 해에 100억이나 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대표님이 최근에 5억을 배당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세금이 많더라. 그래서 절세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아니, 왜 이렇게 가장 세금이 높은 방법을 선택하셨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신사업을 위해서 신설 법인을 설립할 일이 발생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본금을 넣어야 되니까 통장을 열어봤더니 글쎄 통장 잔고가 0원이더래요. 그래서 급하게 법인의 인을 5억을 배당을 통해서 가져왔다 하시더라고요. 회사는 성했는데 왜 내 통장은 그대로일까요? 많은 대표님들이 이익이 나면 재투자를 계속 하세요. 그러다 보니 법인은 점점점 커지죠. 법인이 커지는 곳 내 자산이 늘어난 걸로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법인이 커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인의 자산이 늘어난 거지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는 거죠. 즉, 떡인 거예요. 5년 전에는 우리가 자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성장하면서 회사에 미처분 잉여금이 쌓이게 됩니다. 자, 부자 회사죠. 근데 나는 가난한 CEO예요. 회사 성장을 위해 모든 일, 공장, 설비, 인력에 재투자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자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익 잉여금의 증가는 향후에 상속세 및 출구 전략 실행 시에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법인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나중에 꺼내 쓰면 되지. 절대 아닙니다. 꺼내오는 순간 대표님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님은 세금이라는 걸 내셔야 해요. 자,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 대표님들은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그런 도둑놈 심보가 아닙니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겠다는 전략과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 월급이랑 합쳐지는 종합과세를 피하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불세 소득을 만드시거나 아예 세금이 없는 비과세 전략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은 진짜 들만 세금 없는 잉여금 출구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기존에 내던 급여, 여기서 4대 보험하고 세금 빼면 실수령액은 반토막이 나잖아요. 배당은 이 급여와 또 합산을 합니다. 2천만 원이 초과되면. 그리고 마지막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직소득세라는 좀 더 혜택이 있는 세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10억을 인출해도 이렇게 실제 지금 네이비 색상이 내가 실제 받는 돈 지금 전체 막대 그래프는 똑같죠. 그런데 내가 받는 게 다르다는 거는 전략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뭘 알려드린다 그랬죠? 이렇게 20%대도 아니고 아예 세금이 없거나 또는 금액이 커진다 하더라도 한 자리 숫자 세금만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하지만 그만큼 정교한 실행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바로 증여를 활용한 소각 목적의 자사주 전략입니다. 로 비상장 법인도 자사주 취득이 허용이 됐어요. 이전에는 상장회사만 가능했죠. 자사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 보유 목적의 자사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각 목적의 자사주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상법 개정안에 의해 앞으로는 이 보유 목적 자사주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사주는 무조건 소각하도록 의무 소각이라는 그 개정안이 지금
올 3월에 통과될 예정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언제 소각당할지 모르는 그 자사주가 아닌 애초에 처음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하는 겁니다. 소각 목적의 자사주는요. 주주 환원 및 자본금 환급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자본 주는 건 아니고요. 이익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익 소각이라고 합니다. 차례대로 한번 볼까요? 바로 배우자 증여입니다. 합법적 무세금 증여 바로 국가에서 주는 공제제도예요. 자, 이것은 10년에 한 번씩 쓸 수 있죠. 물론 나눠서 쓸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 6억이라는 돈을 무상으로 줘도 세금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비과세. 첫 번째 단계는 배우자에게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10년 이내 증여가 있는지 혹은 증여가 없더라도 공동으로 자산을 구입한 적이 있는지. 많은 대표님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배우자님하고 공동으로 구입을 많이 하십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 하셨어도 증여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세심한 체크가 필요하고요. 자, 10년 안에 증여가 없던 분들은 6억을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을 꼭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려요. 10년 안에 안 썼다고 해서 다음 10년, 20년째에 12억을 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비과세 카드는 이 기간에 안 쓰면 그냥 없어지는 기간형, 소멸형 카드입니다. 자, 증여를 받았으면 두 번째는 이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는 겁니다. 자, 배우에 증여를 할 때 현금을 증여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증여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취득가의 시가입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가 주식을 받아서 법인에 양도를 하죠. 내가 증여받은 가격이 6억이에요. 그리고 양도한 가격도 6억이에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0원이죠. 자, 이 다음에 법인에서는 이 주식을 소각을 합니다. 자,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의제 배당하게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액에서 취득가액을 뺐더니 양도차익이 0원이에요. 따라서 의제배당 소득세도 0원입니다. 이 전략은요. 증여를 통해서 취가로 높임으로 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제로로 만드는 원리입니다. 우리 대표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대표님이 만약에 10억을 급여나 상여로 받게 된다면 세금이 49.5%가 됩니다. 자, 배당으로 받는다면 실효세율은 35지만 이게 이제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세율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요새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같은 경우는 한 7에서 8% 정도 됩니다. 물론 일정 조건을 맞춰줘야겠죠. 자, 다음은 바로 오늘 말씀드린 합법적 증여 공제를 활용해서 증여 후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하는 거야. 자, 이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상법 4시 기준이 나와 있죠. 주식은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단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꼭 자본금 감소가 아니어도 자기 주식 역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소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익 소각은요. 자본금 감소 없이 배당가는 이익금을 재원으로 해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는 세금의 피가 아니라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의 자금 회수 및 이익 환원 권리예요. 오죽하면 지금은 또 주주의 이익 환원을 위해서 다 소각하라고 상법이 개정안이 나왔죠. 자, 이거는 실제 제가 이제 실행했던 사례인데요. 보유원금이 20억,
그 배우자 증여 한도가 있는 회사였고요. 역시 부부 증여를 활용을 했고 법인에 양도하고 소각을 했습니다. 6억 원만 했기 때문에 여기는 세금이 전혀 없었고요. 또 하나는 좀 규모가 컸어요. 50억 정도 필요한 대표님이셨고 한 가지 갖고서는 사실 50억을 개인화할 때 증세율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이 회사가 일정 요건이 돼서 정말 낮은 세금으로 할 수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거기에 해당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부부간의 증여를 활용한 증여 후 소각 6억, 그다음에 직무발명 보상, 그리고 차등 배당 등을 통해서 50억이라는 잉여금을 실효세율 약 8.5% 정도로 개인화드렸습니다. 성공을 위한 필수 프로세스와 우선 증여를 해야 되니까 주가 평가가 필요하겠죠. 상증세법상 시가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사회 혹은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 등에서 상법 절차를 준수해서 통지를 보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채권자 보호, 신문 공고나 개별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문 공고는 만약에 감자를 활용할 경우에는 신문 공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소각 목적의 자사주는 신문 공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금 지급 및 등기입니다. 대금을 지급하고 우리 등기는 소각일로부터 2주 안에 등기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어떤 절차 하나라도 누락이 된다면 과세 위험이 있으니까 이 절차는 빠짐없이 잘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자금의 귀속이에요. 배우자가 수령한 자금을 다시 증여해준 분이 사용하시면 절대. 자, 두 번째는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식은 합법적이지만 실질이 가짜라면 당연히 과세가 돼요. 무슨 말이냐? 증여를 해줬는데 그 증여 받으신 분이 주주로서 주주 권리를 행사한 게 전혀 없어요. 자, 이건 누가 봐도 부당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바로 보유기간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세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각 목적의 자사주는 증여받은 사람이 1년을 보유해야지만 증여 당시에 취득가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까 세금이 없었던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었죠? 양도가액에서 증여가액을 뺐을 때 0원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증여받은 사람이 1년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취득가액을 빼주는 게 아니라 증여해준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증여한 게 아무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이 보유기간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이 보유기간 때문에 대표님들 미리미리 주식을 해 놓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잉여금이 개인화할 필요가 없는데, 자, 아까 스타트업처럼 갑자기 목돈 쓸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세금 없는 6억이 있는데 이거를 못 쓴다는 거죠. 증여 후 1년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증여 공제 안 한 대표님들은 무조건 주식 증여 좀 미리 해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대표님이 정말 자금이 필요할 때 이미 증여하고 1년 넘은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주식이 그 1년 사이에 가격이 바뀐다면 아까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가액을 빼줄 때 차익이 발생하고 이 차익에 대해서는 의제배당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후 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자, 소명차입니다. 소명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소명 자료를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이 소각 목적의 자사주, 중요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한 다음에 서류를 다 정리해서 드리는데 막 소명이 나오면 대표님들이 그 서류를 못 찾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미리 다 서류 준비해서 스캔을 해 놓습니다.
대표님이 하셔도 저희가 소명할 수 있을 만큼 갖춰놔야 되더라고요. 뭐 이사회 주주총회 의사록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당시 비상장 주식 평가 보고서, 주식 매매 계약서 및 대금 이체 내역. 여기서 핵심은 대금 이체 내역입니다. 간소화로 소명할 때는 그 이체 내역만 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배우자 자금 사용 내역. 네, 3번, 4번이 중요합니다. 혹은 이제 지방세 쪽에서 뭐 간주취득세 해명도 나오는데 요거는 어, 세무 공무원이 그냥 몰라서 그래요. 이것은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주 취득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평생에 뭐 증여 후 소각을 한 번 정도 해보는 게 대부분이시잖아요. 한두 번.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익숙하기가 어려울 거고 꼭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5년 전부터 이 부부간 증여를 활용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과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 대표님들이 본인이 이걸 했을까요? 당연히 기장하는 세무사님 또는 아는 세무사님한테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왜 과세가 됐을까요? 그것은 절차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드렸던 것처럼 합법적이지만 그 행위를 가장행위로 봤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절차는 합법적인데 행위는 가장행위라는 거죠. 자, 우리 대표님들 어떠한 법대로 하려면 그건 탈세죠. 그런데 우리가 절세라는 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 일련의 행위들이 가장행위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세는 납세자의 권리이자 준비된 자의 특권입니다. 요금은 잠재적인 부채라는 거. 가장 효율적인 도구는 증여 후 소각을 활용한다는 거.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하면 6억까지는 실효 0%가 가능하다. 자, 이것은 상법상 보장된 권리니까 절차적으로 정당성, 단순 실행을 넘어서 사후 손까지 책임지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공한 기업의 가치, 이제 CEO 개인의 부로 안전하게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우리 편을 지켜주는 절세 전략 가장 먼저 보실 수 있고요. 상담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